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엄마에 관해서. 자, 크면은 이제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고 컸으니까 점점 이제 엄마가 돼 있습니다. 엄마가 지나면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에 관해서 이제 글자를 제시했습니다. 그 여자는요, 세월이 금방 지나갑니다. 언제 시집하는데 벌써 엄마가 내가 애가 줄줄이 달려요. 그러다가 이제 벌써 세월이 지나가 버리죠. 그러다 보면 이 애가 벌써 커가지고 시집갈 나이, 장가갈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또 졸지에 시어머니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어미 모의 개념 자체는 왜 어미를 모라고 하느냐? 어미를 모 그러죠. 응? 왜 모라고 일러냐? 이 글자를 보면은 이게 원래 설문 원전에는 뭐라 썼냐? 어미를 왜 모라고 하느냐? 어미는 자식을 기르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이거는 기를 먹이잖아요. 어? 이거는 한자의 그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모와 목의 음가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 모를 갖다가 이걸로, 물론 기르는 의미는 되긴 돼요. 근데 우리는 모 그러지, 목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요 의미, 모의 음가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 모는요, 모든 것을 무릅쓰기 때문에 그래요. 무릅쓸 모의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모는 모든 위험을 다 무릅쓰고 키우죠. 그래서 무릅쓰다의 개념이 돼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성운법의 설명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미는 뭐라 그랬는데, 어미를 이렇게 쓰는 것은 매양 매자의 개념처럼 씁니다. 항상 이런 뜻이 되보죠.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 어미는 큰 비녀를 꽂게 돼 있어요. 여자가 시집을 처음 오면은요, 이 비녀가 짧은 비녀를 꼽아요. 여자가 머리를 올렸잖아요. 머리를 올리면 비녀를 꽂게 돼 있거든요. 그래야 머리가 단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쪽을 쥐고 이렇게 비녀를 꼽습니다. 시집간 여자는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녀를 꼽는데 그 비녀가 짧아요. 근데 이 집안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 비녀가 길어요. 그래서 왕비의 비녀가 가장 길죠. 긴 것은 뭐 한 50cm 정도 된대요. 이만큼 길어요. 긴 것은 이렇게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낮을수록 이게 짧아져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높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녀 꽂았다. 그래서 비녀는 항상 꽂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매하는 글자입니다. 매번 이런 말이죠. 항상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매양, 이런 매양매 이런 말을 쓰고 있잖아. 매양은 이제 같은 모양을 의미합니다. 매번 같은 모양이다. 그래서 매양매라고 하는 것이다. 비녀 꽂은 어미입니다. 그래서 비녀 꽂은 어미는요, 비녀 꽂은 어미가 말하다 하는 말을 쓰면 뭐를 씁니까? 가르칠 회자예요. 회라고 읽습니다. 비녀 꽂은 어미가 말을 할 때 누구한테 말을 하겠습니까? 가르친단 말이죠. 가르칠 회, 그러니까 자식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미가 말할 수 있는 상대는, 가르치는 것은 자기 자식 외에는 없는 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칠 회라고 했는 것은 돌회자의 음가처럼 반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잔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은요. 그래서 자식이 왼손으로 밥숟가락을 뜨면은 혼내죠. 왼손을 뜨면 안 된다고 혼내죠. 그래도 애는 또 무의식 중에 또 왼손을 또 숟가락을 들어요. 그러면 또 혼내죠. 그래서 잔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르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회하는 음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의 음가도 알겠죠. 그래서 이 비녀 꽂은 어미는 아이를 낳은 엄마라는 소리고, 그 낳은 엄마가 말하는 건 자식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볼게요. 그게 어미인데, 어미에다가 사람 인자를 붙이면 뭐가 되나요? 이거는 사람의 타인을 의미하죠. 어? 이게 무슨 자예요? 업신여긴다는 뜻이 돼요. 업신여길 뭐예요? 업신여기다. 업신여기는 것은 뭐예요? 깔보는 거 아니에요.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타인입니다. 이 비녀 꽂은 어미를 깔보는 거예요. 왜 깔봐요? 여자들은
보통 일반적인 여자들은요, 배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깔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깔본다는 의미입니다. 배움이 적으면 업신여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보는 견제입니다. 그러니까 업신여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음이라는 것은 항상 아기를 많이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글자를 갖다가 이 나무목을 넣으면요, 이게 매실매자죠. 매화매, 매화나무매 한 점은 매실매자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미는 자식을 많이 낳았다는 개념 때문에 이 나무는 새끼를 많이 가진다.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의 의미에서 매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실매, 매화매자입니다. 응? 그래서 매 그래요. 이 매실매자의 고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 글자가 있어요. 이게 매실매자입니다. 매화매 같은 글자예요. 이 고자입니다. 이게 어리석을 치자처럼 썼잖아요. 그죠? 요때는 나무에 맺힌 열매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같은 걸 두 번 썼다면 많다는 뜻이 되잖아요. 이것은 매실을 의미해요. 그래서 매실매, 매화매를 쓰는 글자다 이 말. 이건 제가 어미는 자식을 많이 생산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글자, 쉬운 글자, 여기에다가 물을 넣으면은 바다, 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바다라는 것은요, 이 어미는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듯이 바다가 다 받아준다는 뜻이에요. 바다는 물을 다 받아들이죠? 에? 물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다, 해 그래요. 에? 그 해라는 것은 맺힌 것 없이 다 풀어주기 때문에 해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풀해자처럼 해 그러죠. 응? 또 자식을 다 받아줍니다. 어미는. 그렇잖아요. 이놈은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받아주죠. 어미는 다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매를 들고 혼을 내지만 어미는 그 자식의 잘잘못을 다 받아줘요. 그래서 품어주죠. 그게 어미입니다. 이 자식이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품어주는 것이 어미 아니에요? 어미는 받아줘요. 그러니까 받다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어미는 그런 거예요. 어미가요, 새끼를 낳을 때 젖이 안 나오잖아요. 젖이 안 나오면 유모를 데리고 오죠. 전유자를 쓰는 유모의 개념이 있습니다. 유모는요, 이렇게 쓰는 글자가 있어요. 여자에다가 이렇게 쓰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젖을 의미하기도 하고 젖내 하기도 하고요, 유모를 의미합니다. 유모내자기도 해요. 이게 유모를 말해요. 요 글자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요게 뭐예요? 임신했는 모양이라 그랬죠? 임신했는 사람이라 하지만 젖이 나와요. 아무나 유모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아기를 안 낳았다든지 그런 경우에 유모를 데리고 오죠. 젖이 많은 여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젖을 내는 여자란 뜻이죠. 그래서 이 젖이 왜 젖이라 그럴까요? 젖은요, 아기의 입을 적셔주는 것이 젖이에요. 젖게 해주죠. 그거 젖게 하다 이 뜻이에요. 아기는 씹을 수가 없으니까 물처럼 나와서, 그 어미의 젖이랑 이름이, 어미의 젖이 그 기름이에요. 그 사람 몸에서 나오는 기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아기한테 넣어줘서 젖을 빨게 하죠. 그래서 적셔주는 것이 젖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젖 그래요. 응? 자, 그래서 어미로 쓸 수 있는 글자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미 쓸 수 있는 이 글자는 있네요. 이렇게 써서, 말마자를 써서 어미마라는 글자는 있습니다. 어미마 하는 글자가 있죠. 어미는 말. 어미가 여자하고 말을 넣어놨다고요. 그래서 이게는 어미마 할 때, 어마마마, 마마, 이렇게 두 번 쓰죠, 이거.